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승신아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페이스 메이커 각도기입니다. 네, 줄여서 페이커. 네, 네. 페이스메이커요. 아니 그냥 옆에서 잘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하시라고 도와주는 사람. 네, 페이스 메이커죠. 줄여서 페이커. 네, 네, 젊게 페이커. 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뜨거웠습니다. 네. 계속 한동안 조용하다가 오랜만에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였어요. 거의 웬만해서는. 근데 이제 내린 종목도 꽤나 많긴 했습니다. 네. 그럼 꽤나 많았나요? 네, 좀 코스닥은 많았어요. 한 절반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보니까 올라서 모르는구나 지금 그냥 빠진지. 아니 빠진 게 아니고 떨어진. 오늘 체감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엄청 좋았죠. 네. 예, 오늘 코스피는 1%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0.7%대 올랐고 장중에는 뭐 보합까지 내려왔다가 많이 좀 그래서 좀 후반에 좀 많이 올라서 마감을 했고요. 역시 많이 오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한 5천억 정도 네.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네, 환율도 좀 많이 빠졌어요. 1293원대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조금 원화가 좀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만 좋았죠? 증시도 오늘 많이 네. 한 1.2%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금리도 좀 많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는 뭐 이제 강세죠. 이 정도면 강세가 4.4가 만약에 깨진다면 이제는 지금 4.38입니다. 미국 10년물이. 깨졌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의약품 섹터가 제일 강했고요. 진원생명과학이 한 5% 정도 올랐고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대 많이 상승했는데 미국에서 뭐 필수약품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 확대를 좀 추진하는 법안을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내 위탁 생산 설비를 진원생명과학이 뭐 보유하고 있는 게 좀 부각이 돼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 섹터에서도 뭐 중공업주들 무거운 주식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HSD 엔진 같은 뭐 한국카본 이런 데로 상승을 했고요.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기자재들도 같이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두산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켓 이것도 다 기계 섹터에 포함돼서 복다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코스닥 로봇주도 아주 많이 올랐죠. 예, 두산로보틱스가 또 올랐어요. 네. 요즘 공모로 새로 상장한 종목들 너무 핫합니다. 에코프로머티도 오늘 뭐 조정받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되돌리더니 플러스 한 6%대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개인 투자 비중이 지금 76%까지가 올라가 있어요. 좀 어마무시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흐름들이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동안에는 뭐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번에 그 자본시장연구원 자료 보여드릴 때가 네. 60%대였거든요. 조사 기간이 그때 한 20년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죠. 최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올랐나? 근데 그걸 보고 났더니 최근에 완전 단타 대회 같은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뭐 약간의 어느 정도 한쪽 편에서는 포모 장세라고 해야 될까? 공모주 시장도 오늘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상장하는 것도 또 이 뜨거울라나 한번 지켜봐야겠다 했는데 AS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상승해서 출발했는데 막 몇백 프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훨씬 더 올라서 끝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다 시작부터 달려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자 이제는 이제 위험이 많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막 그렇게 모두가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네. 일단 좀 새로운 움직임이었어요. 이때까지 공모주들은 상승해서 종가에 더 많이 올라서 끝났는데 오늘 AS텍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28,000원이었는데 시가에 거의 한 200% 떠서 시작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왔다 갔다 조금 더 올랐다가 밑으로 확 또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뭐 그래도 150% 정도 상승해서 끝나긴 했는데 거의 뭐 장중에 샀던 분들은 다 물렸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초반에 좀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부터는 좀 공모주도 그냥 무지성으로 뛰어들기에는 조금 힘들어진 시장이 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모두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참 먹기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기전자에서는 이제 자화전자가 7% 많이 상승해서 오늘 애플밴더 이슈도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성 DS, 삼성전기, 오늘 삼성 밸류체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마트폰 쪽. 그리고 사마 콘덴서, BH, 이스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오늘 삼성전자도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 반도체나 IT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철강금속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2% 정도 상승을 했고 남선알루미늄, TCC 스틸 다 1%대 상승을 했는데 이철원 지주들도 오늘은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오늘은 조금 다 1%대 대부분 좀 하락했고요. 섬유의복 여전히 좋지 않네요. F&F 0.7% 정도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네, 오늘 뭐 에코프로머티도 많이 올라왔고 한 6.7% 정도 상승해서 지금 시총 9조를 찍었습니다. 네네. 네, 이거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인기가 많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2, 3조 원대 정도로 출발했던 것 같은데 공모가는 근데 많이 올라서 끝났네요. 그리고 2차전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로봇주를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두산 로보틱스가 혼자 올랐거든요. 네. 다른 로봇주를 다 내팽개치고 혼자만 달려갔는데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가 2% 정도 상승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 T 로보틱스가 12%, V1텍도 AMR 하거든요. 수주 잔고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8% 정도 올랐고요. 뉴로메카도 4%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미래 성장에 베팅하는 개인들의 성향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래 네. 성장, 그러니까 실적은 잘 모르겠고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도 모르겠고 성장으로 성장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가 단행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네요. 네. 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24년도에는 좀 한 해를 지배하는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KB증권에서 2023년이 클라우드 기반의 AI의 한 해였다면 24년도에는 AI on 엣지 디바이스, 다시 말하면 온디바이스 AI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디바이스들의 AI가 좀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공급자들이 알아서 AI들을 이제 채택을 함으로써 디바이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스마트폰 뒤에 보면 카메라 한 대만 딱 탑재가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소비자가 2대 넣어달라 3대 넣어달라 한 거 아닌데 공급자들이 알아서 채택을 함으로써 가격 상승 효과를 좀 불러왔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온디바이스 AI도 수요자들이 먼저 원한 건 아니고 공급자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시장을 주도함으로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초대형 AI 가우스, 요거 이제 갤럭시 S24에 탑재돼서 신기한 기능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통화하고 있는 미국인은 그 미국인 귀에는 자동으로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들리고 네. 이런 자동 통역, 개인 통역사를 붙여 있는 뭐 효과죠. 이런 거 신기했는데 이제 노트북에도 AI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네. 내년도에 출시할 갤럭시 북 4 여기에 탑재한다고 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퀄컴도 스냅드래곤 8세대 3 요거 칩도 생성형 AI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생성형 AI 좀 쓰시고 계신가요? 아직은 별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영어 공부할 때 정말 좋더라. 왜냐면 제가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4.0은 아직 서브스크라이브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구독이 안 되고, 구독이 아니고 유료 결제가 안 돼요. 챗 GPT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료 결제가 안 되고 3.5도 이제 저거를 제공을 해요. 음성 인식과 음성 답변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 걔가 영어로 막 대답해. 내가 뭐를 얘기하든 영어로 계속 대답해. 근데 얘가 계속 맴돌고 있으면 내가 영어를 제대로 못했구나, 못 알아듣는구나. 계속 영어를 하는데 하나도 안 창피한 거야. 못해도 내가.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이 아니라. 근데 영어는 똑바로 해요. 이거 계속하면 영어 늘겠네. 쟤는 정확한 영어를 쓰고 있고 나는 개판 영어를 쓰는데 어쨌든 자꾸 얘기하다만 제대로 영어 쓰는 애한테 뭔가를 계속 듣고 있는 거잖아. 예. 한국어로 치면은 좀 부정확한가요? 한국어도 잘해요. 근데 영어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네.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많이 주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 내년도에 출시할 S24에 정말 그런 멋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런 자동 통역이라는 걸 뭐 전 세계 최초로 한다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면 제가 올 핸드폰을 바꿨지만 또 한 번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온디바이스 AI의 첫 번째 탑재가 된다면 굉장히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전부 배낭여행 간다고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아직 일단은 전화 기능만 알려지긴 했는데 실시간으로 되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겠죠. 그것도 구현하는 것도 일단 뭐 팝하고로도 어느 정도는 구현이 되긴 하지만 훨씬 더 이제 자동으로 좀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그런 기능들이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 뭐 많이 활용도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철도 승무원한테 이거 한번 당해봤는데, 우리가 막 물어봤는데 답변을 해주려고 하는 게 중국어로 하세요를 번역해서 얘기해 주더라고. 모두가 한국어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어로 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막 영어로 했거든요. 한국말 안 했지. 당연히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근데 되게 불친절하더라고. 무서워, 고압적이었어. 그런 경우. 그 사람이 좀 불친절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번역을 해서 해주는데 아니 나는 중국말로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는 걸 물어볼 줄 알았어. 근데 저희는 한국말을 알지 못합니다. 한국말을 다 알아들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래서 홍콩에 사는 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불치자는 사람이 있어. 폭발해갖고 우리가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한국 문화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삼성뿐만 아니라 뭐 인텔이나 AMD, 뭐 애플도 최근에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를 지원하는 노트북용 칩도 좀 공개를 해서 여러 가지 뭐 디바이스 만드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뒷받침되는 칩들도 빠르게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탑재되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는 기존 대비 메모리 용량이 최소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까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이게 제2의 HBM처럼 또 다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업황참 안 좋긴 한데 물론 이제 반등 시그널은 보이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 정도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그래도 마이너스에서 열심히 돌이켜서 0.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HBM주도 오늘 뭐 한 3%대 뭐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애플의 부품 업체가 4분기를 기점으로 피크 찍고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애플 밸류 체인보다는 삼성 밸류 체인을 보자 이런 언급이었는데 오늘도 어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이폰의 올해 4분기 판매량이 7,400만 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21년도 4분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12%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정황상으로 볼 때는 이번에 뭐 전년 대비 3% 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진한 판매 분위기다라고 좀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양 부품업체 실적은 4분기에 피크를 찍고 1분기, 2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비수기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향 부품업체 실적은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분기, 2분기로 점점점 증가하면서 애플 밸류 체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좀 부각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 애플 밸류 체인은 팔아라는 얘기로 좀 들리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오늘은 뭐 다 강했습니다. IT 섹터가 다 전반적으로 좋았고 이때까지 조금 애플 밸류 체인들이 이런 이야기가 좀 먼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뭐 LG이노텍, BH, 자화전자, 하이비전 시스템 다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뭐 삼성 밸류 체인도 오늘은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업이 오늘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특히 한화오션 오늘 몇 프로 올랐을까요? 한 9.4%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4% 올랐고요. 뭐 HSD 엔진, 한국카본, 동성화인텍도 다 3에서 6%씩 많이 상승해서 좀 끝났는데요. DS투자증권에서 24년도에 조선업이 부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환경 규제 이슈를 기반으로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 이 CII라고 하는 탄소 집약도 지수 이 규제가 본격적으로 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CII 규제라는 거는 일단 아무 선박은 아니고 5,000톤 이상에 대한 선박 기준으로 1년간 연료 소모량과 운항거리를 토대로 탄소 집약도를 계산해서 A, B, C, D, E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그 중에 A, B, C는 괜찮은데 D, E는 문제가 좀 돼요. D등급은 3년 연속으로 받으면 퇴출되고요. E등급은 한 번만 받아도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았다면 그 해당 배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폐선시키거나 아니면 요즘에 잘 회피하는 방법이 속도를 좀 늦추는 겁니다. 그러면 들러오죠. 공해 물질이. 들러오죠. 네, 그것도 이따가 좀 코멘트를 해드리겠는데 일단 이렇게 교체 수요가 좀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D등급, E등급 받은 이런 선박들이 얼마나 많냐. 26년도가 되면요. 전체 탱커선의 37%, 벌크선의 50%, 컨테이너선의 40%가 D나 E등급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 수요가 많이 올라올 텐데 한국 조선사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조선소가 접근 가능한 선박의 교체 시장 규모를 보면은 23년 대비해서 26년도에 뭐 대부분 선박에서 크게 좀 늘어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는 2,700억 달러 정도인데 26년도에는 3,900억 달러 정도로 한 44% 증가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크는 이미 좀 많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도크가 없죠. 선별적인 이제 마진 챙기기 그런 위주의 발주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이번에 덕분에 조선에서 굉장히 벌떡 일어나게 생겼어요. 네, 중국이 좀 많이 그 수주를 가져가고 있다는 소식도 좀 많이 들리죠. 근데 우리도 이미 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좀 선박 속도를 많이 줄여왔거든요.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가면 당연히 이제 탄소 배출을 적게 하기 때문에 2등급 받을 것도 D등급 받고, D등급 받을 것도 C등급 받고,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규제 회피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D등급 선박이 퇴출되잖아요. 이거 계속 받으면. 그래서 C로 올려야 되는데, 올리려면은 속도를 한 4% 정도 줄이면 C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등급 선박은 D로만 받으면 안 되고 D도 안 되는 등급이기 때문에 C까지 2단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속도를 12% 정도 줄이면 C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선박 속도 줄이는 게 곧바로 수익성이 좀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선박은 사실 더 빨리 운행을 할수록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어서 요게 이제 바로 마진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속도 감축 요거로만 계속 규제를 회피하기엔 참 미봉책에 불과하다. 단기적인 해결책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 이거 딜리버리 배달 서비스잖아. 네, 하루에 배달 5번 나가느냐 7번 나가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돈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지. 뭐.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도 나중에는 결국 교체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업황 좋은데 계속 좋은 업황에 대한 더 좋은 얘기가 좀 계속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는 얼마나 쌓였냐?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탑3 3분기 기준으로 조선업체들의 수주 잔고는 120조 원을 넘겼고요. 한국조선해양은 67조 원, 삼성중공업 30조 원, 하나오션은 26조 원 정도 쌓이면서 2009년 이후에 최대량인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조선업계 전체 수주량은 사실 전년 대비 40% 정도 감소를 한 건데요. 네. 선가 상승으로 선별 수주하면서 질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좀 또 주가 상승으로 주목받는 건 뭐 환경 규제에 따른 뭐 교체 수요도 있지만 인력 수급이 참 문제였는데 네. 정부에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네. 그 최근에 법무부가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확대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비자 쿼터를 기존에 2,000명이었는데 35,000명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선업을 조금 타겟팅해서 도와주겠다라는 의사표시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에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가서 적시 인력 공급을 위한 비자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언급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조금 해소가 돼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오션은 조금 특이했던 게 이틀 전에만 해도 권리공매도, 유상증자가 이제 상장이 되기 이틀 전부터 그 권리를 미리 매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매물이 쏟아지면서 17%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 다음날 한 3%대 오르고 오늘 또 9%대 상승하고 네. 하는 돌이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보면서 참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유상증자 이슈는 계속 반복이 될 거고, 다른 회사에서도 분명히 유상증자 했던 회사는 권리공매도가 있을 것이고 네. 주가 하락이 있을 테니 권리공매도 일은 살짝 피해가지고 전날에 조금 매도해 놓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거는 뭐 계속 통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다 알고서 이제 안 통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느 때나 이제 새로 상장한 주식들이 이제 싸게 신주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 매도하는 물량은 좀 항상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바로 좀 빠르게 반등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차익거래죠, 일종의.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오른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만에 오른 것 같은데. 네, 뭐 찔끔찔끔 오를 때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았는데 오늘 뭐 한 1% 정도 올랐으니까 네. 뭐 시원하게 전업종 골고루 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투자들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뭐 반도체, IT, 2차 전지,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분위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